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에서 오늘 밤까지 500여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귀국합니다. 남은 1,200여 명도 내일까지 대부분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이나 원화 모집 중단 안내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정부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의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는 원화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소에 엑스레이 등을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부족해 곳곳에서 오진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선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민간 병원에서 결핵과 폐암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개월 넘게 일자리를 못 구한 장기 실업자 수가 외환 위기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동부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 난사로 1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선거까지 채 열흘도 안 남은 시점에서 발생한 최악의 반유대인 범죄 행위에 미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팔 시작합니다. 사이판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 240여 명이 조금 전 귀국하면서 지금까지 400여 명이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150여 명이 추가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환 기자, 지금 사이판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7시쯤 사이판에서 돌아온 우리 국민들이 하나둘씩 귀국장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귀국장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가족들과 따뜻한 포옹을 나눈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낮 사이판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는 258명이 탑승했는데 중국인을 제외하면 한국인 관광객은 93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괌으로 이송된 관광객들도 속속 민간 항공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을 이용한 140여 명은 약 1시간 전인 오늘 저녁 6시 40분쯤 도착했고 150여 명은 티웨이 항공 여객기를 타고 내일 새벽 0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새벽까지 사이판 관광객 1,800여 명 중 550여 명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어제 군 수송기를 통해 귀국한 161명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550여 명가량이 우리나라에 돌아온 셈인데요. 정부는 남아있는 1,200여 명의 귀국을 위해서 내일 민간항공기 4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군수송기 탑승을 기다리는 우리 국민으로 사이판 공항이 꽉 차 있습니다. 혹시 군수송기를 못 탈까 우려해 탑승 수속 창구가 열리기 전부터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앉아 기다리는 사람, 휴대전화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 모두 지친 기색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800여 명이 지금 접수하시고 그리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여행객들이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산부나 노약자 등을 우선 태우다 보니 밤새워 접수번호 상위권을 받고도 탑승 순위에서 밀려나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 커리큘럼상 특정 일수를 빠지면 커리큘럼을 이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그 커리큘럼을 들어야 되거든요. 군 수송기는 하루 4차례 왕복하면서 오늘 하루에만 사이판에서 괌으로 330명을 이송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도 군 수송기를 투입해 관광객 등을 괌으로 이송하는 한편 사이판에 민간 항공기 4대를 직접 투입할 계획이어서 우리 국민 1,000여 명 대부분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이처럼 사이판에 고립됐던 관광객들은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판 교민 2천여 명은 당장 생업이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태풍 위투로 교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진흙투성이로 변한 집을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조심해. 지나가. 태풍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에 체류 중인 현지 교민은 약 2천여 명.
당장 먹고 살 생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그 사무실이나 이런 데도 다 지붕이 날아가고 뭐 그런 상황이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고. 교민들은 한 목소리로 교민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시민권자나 아니면 영주권자에 한해서 구호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국적이 한국이면서 한국 정부한테도 못 받고 미국 정부한테도 못 받는 좀 애매한 사례가 좀 있거든요. 태풍 위트로 인해 교민 대다수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정리하고 청소 함께 하고요.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현지 교민 피해를 파악 중이며 물자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폐원과 원화 모집 중단을 예고하자 교육당국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원화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의 폐원과 원화 모집 중단 예고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 통보만 해도 원화들이 인근 국공립이나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시설이 필요하면 공공시설을 임대하거나 통학 차량과 보조인력 등의 지원도 검토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폐원이나 모집 중단을 하려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전 협의 절차를 받도록 아예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방적 휴업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 지도를 나가주시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 처분을 해주시길.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관련해 40% 조기 달성을 위해 내년 3월 신설되는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고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내년 예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12월 안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사실 유치원을 폐원할 때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원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폐원 사전 협의 절차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자 유치원 측은 무리한 압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교육부는 유치원 9곳은 폐원, 7곳은 신규 원화 모집 중단을 학부모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담당 교육청의 정식으로 폐원 절차를 밟은 곳은 없었지만 당장 16곳의 유치원 운영이 파행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른 유치원도 폐원이나 집단 휴원 등 우려가 제기되자 긴급 회의가 열린 겁니다. 핵심은 폐원 때 학부모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건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원래도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폐원할 수 있어요. 협박인 거죠, 협박. 현행 규칙상 유치원을 폐원 신청할 때는 학부모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의서가 폐원 후 원아들의 유치원 이동 상황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이번 교육부 조치는 폐원에 대한 학부모의 확실한 의사를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년간 유치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폐원 신청이 48건이었지만 반려된 곳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네, 사립 유치원 사태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요, 교육부가 자료를 급히 내놨습니다. 사립 유치원 폐원 예고 사태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학부모 동의를 강화하는 등의 사실상 폐원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조경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결국 정부의 정책이 이제 학부모들의 불안을 사전에 이제 차단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당국이 어제 갑자기 오늘 회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낮에 한 2시간 40분 정도 회의를 해서 좀 전에 정리된 자료가 나왔는데요. A4 용지 한 장 분량입니다. 짧군요. 네, 짧지만 메시지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 폐원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그 실체를
떠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불안 심리를 부추기지 말아라라는 교육당국의 엄중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짧지만 하여튼 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강하게 경고를 한 것 같고요. 네. 유치원 집단 휴업,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이죠.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가 없이 폐원을 하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이건데요. 이 교육당국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인가 없이 폐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원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다. 아, 그래요? 이 원장들이 학부모들에게 이 문 닫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어차피 교육당국에 인가가 없으면 폐원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강조한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배경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당국이 사실 뭐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행정처분이 1단계가 행정지도입니다. 네. 그리고 2단계가 이 시정명령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잘 안 될 경우에 3단계가 정원을 감축하거나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원을 명령하는 건데 3단계 있군요. 폐원 네. 명령이.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을 적용해 본다면 이 폐원이 교육청 인가사항인데 안 받고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유아교육법 34조 2항에 의해 이미 폐원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네. 자, 국공립 유치원 학축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40%까지 정부가 이제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예. 이 예산은 교부금이나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건데 기재부와도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이들을 이제 수용하려면 무슨 뭐 공간이 있어야 할 텐데 네. 그 부지라든가 공간 문제는 어떻게 한대요? 이 초등학교에 이 활용 가능한 교실들이 있는지 파악 중인데 사실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시도교육청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현황을 집계하고 있고 사실 오늘 회의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이 됐느냐 들여다보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 추가로 500개 학급 확충 얘기가 오늘 또 나왔고요. 오는 12월에 상세 계획을 내놓겠다라고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빈교실 활용하는 거는 그렇고 이 사립 유치원을 매입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한대요? 이게 학교 교실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부분인데요. 예. 하지만 절차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 매입이나 20년 장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립 유치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현재 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성을 갖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이 선행 조건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교육부의 입장은 들어봤는데 사립 유치원 측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측 임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거 원래도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폐원할 수 있다라면서 이렇게 그 정부가 얘기하는 거 협박 아니냐. 그리고 이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해서도 이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데 이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이외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화요일 날 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네. 관련 집회를 한다고 얘기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죽었다면서 화요일에 대토론회를 엽니다. 예. 이 오늘 전국 유치원의 이 한유총회에서 이 보낸 공문을 보면요. 상하이 모두 검은색으로 이 통일하라라는 고지가 있었는데 예. 이 검은색 복장이 이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사립유치원이 죽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전해집니다. 이 정부도 이번 한유총회 집회에 주목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가 사립유치원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교육부가 사실상 사립유치원이 휴폐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유총과 유치원 측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한 극단의 사태는 없어야 되겠죠. 네. 자, 조경진 기자였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 대상이 된 경남 창원의 어린이집 원장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감사 대상으로 지목된 뒤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40대 여성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사고 나다 보니까 좀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숨진 여성은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고맙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15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원장은 최근 어린이집이 감사 대상에 포함되자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를 통보받았다 해서 아마 그 받은 데 대해서 그러지 좀 고민이 있지 않았느냐. 해당 어린이집은 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전국 어린이집 2천여 곳에 포함됐고 지자체의 현장 점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정 자체만으로도 존심 상하거든요. 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이대로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경찰은 유족들의 증언과 투신 당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축구대표팀의 장현수 선수가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군 복무 대신에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가짜로 제출했다가 걸렸는데 한 장의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축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가 봉사활동 증빙용 자료로 병무청에 제출한 사진입니다. 하지만 봉사활동 당일에 폭설이 내렸던 운동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봉사활동 부풀리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이 병역 특례를 받았는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허위 증명을 했다.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대설주의보로 눈이 저렇게 왔어요. 심지어 같은 날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일주일 동안 나누어 제출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장 씨 측은 착오로 잘못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며 앞으로 체육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한 장 씨에게 병역법에 따라 의무 복무 기간을 5일 연장하는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열릴 친선전 대표팀 명단에서 장 씨를 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일 오전 피고발인 신문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박호근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재명 지사 내일 경찰 소환 앞두고 오늘 심경을 밝혔다면서요? 뭐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내일 오전 10시 성남 분당경찰서로 출석합니다. 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오늘 SNS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2년 전 촛불 집회 때 박근혜 하야를 외친 끝장연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연결해놨습니다. 네. 당시 이 지사는 힘을 합쳐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당시 기억을 되살려서 지지자들을 집결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내일 지지자들이 집회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분당경찰서 앞에 집결을 해서 편파, 과잉 수사가 아닌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도 최근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경찰은 수사만 합시다라는 글을 SNS에 올려서 정치적, 편향적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그 자택 압수수색 있었던 날에도 비판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과도한 압수수색이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의혹의 대부분은 자신이 관계없거나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자신감을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를 앞두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어떤 부분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적인 혐의 좀 간추려 볼까요? 어떤 겁니까? 네, 최근에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아무래도 김부선 씨와의 여배우 스캔들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경찰이 이번 조사에서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끄는 바른미래당에서 지난 6월 방송 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건데요. 허위사실 공표죄.
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지난 7월에 보건소를 압수수색해서 의료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12일에는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와 상당한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요. 경찰이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관심은 크지만 사실상 조사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공지영 작가와 방송인 김어준 씨 그리고 주진우 기자를 참고인으로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경찰에 출석했다가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지사가 또 자진해가지고 신체 검진까지 받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 이재명 지사가 병원을 직접 찾아서 특정 부위의 점과 관련해서 신체 검진까지 받았는데요. 이렇듯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이 지사의 진술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이번 조사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지사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여배우 스캔들, 두 번째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이 두 가지인데 또 있나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프로축구 성남FC의 구단주였는데요. 그때 기업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한 160억 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그러니까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그 일베라고 불리는 일간 베스트 가입 의혹도 있고요. 검사 사칭 허위 사실 공포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대장도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혐의를 입증하려는 경찰 그리고 이를 방어하려는 이재명 도지사 측의 창과 방패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 유명 로펌인데요.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를 맡긴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그 화우는 우리나라의 김앤장, 광장 등 이렇게 큰 대형 로펌 중에서도 5번째로 손꼽히는 큰 로펌인데요. 이에 맞서는 경찰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을 4명이나 투입하는데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창과 방패 대결이라고 하지만 경찰로서는 아무래도 좀 껄끄러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당경찰서와 이재명 지사는 좀 묘한 관계인데요. 지난 3월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고요. 네. 6월 중순 이후에는 경기도지사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로서는 뭐 명령 계통은 다르지만 광역단체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워낙 관심이 높고 거물이고 어떻게 하든 봐주기 수사다 아니면 뭐 과잉 수사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는 경찰로서는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점도 있겠군요. 자, 나중에 검찰이 기소하게 되고 법원이 유무죄 판단하고 또 정치적 판단이 또 뒤따르겠지만 일단 경찰로서는 눈치를 안 보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수사하는 것이 정도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박호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예방접종이나 국가가 지정한 의무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 엑스레이 등을 판독할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부족한 탓에 일반 공중보건의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정규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보건소. 어르신은 물론 보건증이 필요한 성인들이 각종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해준다니까 보건소 와서 검진도 받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렇게 하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엑스레이. 간단한 검사로 결핵을 비롯해 다양한 진단이 가능한 만큼 이곳에서만 하루 100건이 넘는 엑스레이 검사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검사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전국 243곳의 보건소 중 공중보건의가 파견된 127개소 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6명에 불과했습니다. 영상 판독을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하루 최대 250건의 엑스레이 판독을 하다 보니 오진 사례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한 판독이거든요. 근데 경험이 많고 그 판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판독해야지만이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정상 판독을 받았던 사람들이 민간 병원에서 잇따라 결핵과 폐암 선고 등을 받으면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핵 검진 등 일반 진료 기능은 공중보건기관 본연의 역할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는 보건소의 역할 재정립을 법제화하여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MBN 뉴스 정쾌입니다. 소외된 계층의 파수꾼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으로 전국 전수조사를 했는데 민원인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 건수가 작년에만 10만 건에 달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가방과 물건을 힘껏 내던진 남성. 막아서는 직원에겐 주먹을 마구잡이로 날립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겪는 민원 피해를 최초로 전수조사했더니 지난해 발생한 피해만 10만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언이 6만 9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협과 폭력도 각각 8천여 건과 339건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선 지난달까지 피해 건수만 9만 건을 넘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공무원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에 대한 조치로 취한 고소고발은 지난해 14건, 올해 31건에 불과합니다. 민원인들의 폭력은 보통 수급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경우 나타나는데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폭력이 행사되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처벌이 안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 다 대응을 해야 돼요. 소송팀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자체장의 이름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이 때문에 공권력을 바로 세우면서도 수급자와 상담자를 함께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화 응답 시에 자동 녹취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안내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담실 내에 안전벨을 설치한다든지 또 상담실 출입문을 그 앞뒤로 설치해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등산을 함께했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입니다. 민생 경제와 남북 평화가 화두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함께 한라산도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지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단과 함께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평양 방문 때 5일 경기장 연설에서 말했던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덧붙이며 한라산을 언급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도록 연말까지 북미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최근 삐걱거리는 북미 사이를 계속 중재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일자리 부족 등 최근 악화된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들면서 그러나 우리 정책 기조인 또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힘차게 또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6개월 넘게 구직 활동을 했어도 취직을 하지 못한다면 장기 실업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장기 실업자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평균 15만 2천 명으로 집계돼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환위기에 충격이 남아있던 2000년 같은 기간보다 더 높은 것인데 통계가 제공되는 최근 19년 사이에 최악의 기록을 나타낸 셈입니다. 심지어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년자는 월 평균 51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실업자를 위한 지출도 껑충 뛰어서 올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5조 원이 넘는 돈이 실업급여로 나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치솟던 집값이 하락하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강남은 물론이고 일명 노도강으로 불리던 노원과 도봉, 강북구와 같은 서울 외곽 지역까지 집값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내용은 정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올해 초 3억 7천만 원에 팔렸던 전용 58제곱미터의 가격은 9.13 대책에도 거침없이 올라 이달 초 4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호가가 4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요즘은 사겠다는 문의 전화도 끊겼고요. 매매 거래도 없는 분위기입니다. 9.13 대책 발표 이후에도 풍선 효과로 강세를 보이던 노원, 도봉, 강북구, 일명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노원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1일 0.15%에서 1주 만에 0.07%, 또 0.06%로 하락했고 도봉과 강북 역시 상승 동력이 약해졌습니다. 강남 3구 역시 이달 들어 재건축 단지에서 호가를 2억 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더니 9.13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9.13 대책의 세금 증가와 대출 억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만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서울 집값의 흐름은 다음 달 30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 또 12월 정부의 공급대책 내용에 따라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휴일이었습니다. 네, 전국 유명산이 만산 홍엽이라고 하죠. 아마도 올가을 단풍이 최고 절정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요. 네. 오늘 단풍 구경 가신 분들 가을 정취를 만끽하셨겠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바람이 불어서요. 단풍도 조만간이면 좀 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만산 홍엽이 곧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추풍낙엽. 맞는 말이네요. 네, 강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골짜기마다 울긋불긋 단풍이 내려앉았습니다. 천년의 고요를 간직한 사찰은 단풍에 파묻혀 고즈넉함이 깊이를 더해갑니다. 탐방객들은 단풍이 수놓은 가을산의 풍경에 탄성을 자아냅니다. 빨갛고 노랗고 이 법주사 그 전경이 너무너무 멋지고 완전 기분이 힐링되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짙게 흐드러진 운무가 휘감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 구름이 걷히자 산 전체에 내려앉은 단풍이 고개를 내밉니다. 지리산의 가을은 오색 물감을 흩뿌린 듯 단풍이 산길을 예쁘게 수놓았습니다.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는 단풍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냅니다. 작년에도 설악산 단풍도 멋있었는데 남녘에 단풍도 너무너무 멋지네요. 여러분 놀러오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내장산은 다음 달 초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미국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11명이 숨졌습니다. 중간 선거를 9일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최악의 반유대인 범죄에 미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 피츠버그 외곽에 있는 유대교 회당. 오전 9시 45분쯤 갑자기 40대 백인 남성이 들이닥치더니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안식일을 맞아 수십 명이 참석하는 아기 이름 명명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As soon as I stepped out of my house, I just saw what was going on and I just could not believe it. 총격으로 모두 11명이 숨지고 범인을 잡으려던 경찰 4명을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피츠버그 주민 46살 백인 남성으로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범행 도중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고 외쳤고 SNS에는 유대인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게시한 점 등으로 비추어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We're in the early stages of this investigation, and over the next several days and weeks, we will look at everything in the suspect's life.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난하고 공공기관의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This evil anti-Semitic attack is an assault on all of us. It's an assault on humanity. It will require all of us working together. 다음 달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노린 폭발물 소포 사건에 이어 유대교를 타깃으로 한 총기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미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10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곳곳에서는 변덕스럽게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영남 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일부 중부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중부와 전북 내륙에서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올 텐데요. 이 기압골이 통과하고 나면 때이른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4도가 되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2도까지 떨어집니다. 겨울 옷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2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영남 내륙과 서해안에서는 낮부터 오후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과 안동의 낮 기온 1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주 후반이 돼서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세요. 날씨였습니다.